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68회부터는 뇌수술의 비포 앤 애프터라고 할까요?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교모세포종 환자가 된 뒤에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떤 부분은 많이 바뀌었고 또 어떤 지점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회에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Fly me to the moon. 네, 지난 회에서는 원래 그러니까 뇌종양 진단 받기 전에 건조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스, 헤어드라이어, 식기세척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이런 제품들을 안 쓰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물건들 지금도 안 쓰시는 건가요? 네, 지금도 안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살 뻔하다가 안 사게 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 가정에서 4대 이모님인가? 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로봇 청소기,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의류 건조기는 정말 꼭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식기세척기도 너무 편하다고 하는데 식기세척기는 그렇게까지 제가 마음이 동하진 않았고요. 네. 건조기는 하나 이참에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좀 많이 수술로 기운이 없어지면서 어떤 가사 일들을 하는 게 힘에 좀 붙이고 네. 또 실질적으로 시간도 좀 집중력도 떨어졌지만 시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기구, 제품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근데 결국 안 사신 건가요? 네. 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참, 그리고 헤어드라이어기도 원래는 집에 하나 있긴 한데 안 썼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가끔 쓰고 있어요. 네. 이게 가끔 쓰게 된 이유가 또 약간 우프인데요. 네. 제가 이 방사선 치료와 항암을 하면서 머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기존의 머리털에 한 절반도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릴만 하더라고요. 이게 꽤나 말라요. 그래서 네. 괜찮은데 쏠쏠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제가? 건조기와 식기세척기는 살 뻔했는데 안 샀다. 네. 이유가 뭡니까? 식기세척기는 저희 집이 너무 오랜 아파트라서 넣을 수가 없었고요. 좀 아, 알아는 봤는데 네네. 건조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보통 여러분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이렇게 세트로 상하에 올려져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이용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이용하려 했는데 이제 구조상 뒷베란다의 구조상 그렇게 두 가지가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일체형을 사려고 했습니다. 네. 즉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제품. 네. 마침 신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되게 비쌌어요. 네. 이게 세탁기를 따로 건조기를 따로 사는 것보다 일체형 제품을 사는 게 훨씬 비쌌는데 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려고 했죠. 네. 어떻게 보면 더 편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빨래를 다 한 다음에 그걸 건조기에 넣는 것도 좀 귀찮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빨래를 꺼내가지고 뭐 빨래대에 말리고 뭐 이런 게 귀찮아가지고 건조기를 사려고 했는데, 네. 네, 그냥 빨래 끝난 그 세탁기에서 그대로 건조까지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샀어요. 네. 사가지고 설치 기사님들이 오셨는데 네.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집에 설치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그 담당자분이랑 장맥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네. 하셨죠? 이거를 설치를 하려면 지금 저희 집 베란다가 작아가지고 마루를 통해서 들고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게 원래 이제 그 새섬님 집무실의 그 창문으로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다. 뒤에 베란다에 사다리차를 대고 사다리차로 올려야 된다. 근데 사다리차를 대려면 자동차를 4대를 주차칸을 4대를 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참고로 저희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4대를 비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사 올 때도 4대를 못 비웠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랬군요. 저는 이사할 때는 병원에 있어가지고 네. 네, 장맥주님이 전담해 주셔서 네.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기계가 워낙에 무거운 기계였죠. 네. 네. 그리고 저희 집이 전기도 전력량도 이렇게 전기 가전제품을 많이 설치 못하는 집이었고
또 정말 오래되다 보니까 물도 잘 배수가 안 되는 집이라서 뭐 그냥 이것저것 건조기를 설치할 수가 세탁기도 그렇고 네. 설치할 수가 참 없는 집이더라고요. 식기세척기는 뭐 이렇게 싱크대 아래에 설치하는 그 제품은 설치 못하고 뭐 밖에다 올리는 작은 제품은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식기세척기는 식기세척기로서 의미가 없다 이래가지고 네, 두 물건 다 안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래는 해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빨래를 그래서 그냥 일반 세탁기 쓰던 거를 사용해서 할까 하다가 네, 그것 또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주위에 알아보니까 네, 그 마침 인근에 빨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세탁소라고 해야 될까요? 가 있었죠. 저희 집 근처에 이 단지 근처에 빨래방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코인 세탁소, 뭐 그냥 세탁소, 뭐 빨래방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상한 곳이 하나 있었어요. 코인 세탁소라고 써 있는데 들어가면 사장님이 빨래를 해주시는 곳이었어요. 네. 네. 굉장히 예스러우면서 정다운 그 가게 주인이 계셨었죠. 저희가 코인 세탁소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코인 세탁소는 가서 하나 불편한 게 거기서도 다 빨래 끝난 다음에 또 그걸 꺼내가지고 건조기에 넣어야 되니까 네. 세섭님 병원 계실 때 제가 병원 근처에서 그렇게 빨래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세탁소를 일반 세탁에 이용하지 않는 게 비싸서잖아요, 여러분. 네, 주위에 있을 거예요. 크리네이드니 뭐 크린토피안 이런 것도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데에서 왜 내가 그 세탁을 맡기지 않았느냐 하면 그런 데는 이제 옷 한 벌 한 벌로 돈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꽤나 비싸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우리 생활 빨래 있잖아요. 우리 맨날 그냥 티셔츠, 뭐 속옷이니 수건이니 이런 것들을 맡기기에는 좀 금액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근데 마침 이 세탁소에서는 한 바구니에 얼마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저렴하게 빨래를 빨아주시더라고요. 통으로 네, 빤대요.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볼 정신은 없고 네, 그냥 통으로 빨고 통으로 건조해 줄 테니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셔서 잘 됐다 싶어서 장맥주님이 네, 빨래를 모아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가져다 드렸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세탁소 사장님이랑 좀 친해지고 그랬었는데, 네. 네. 근데 요즘도 계속 그럼 그 빨래방, 코인 세탁소 같은 빨래방 계속 이용하십니까? 아, 요즘은 거기를 이제 몇 번 잘 이용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네, 빨래라는 게 사실 좀 무거워요, 여러분. 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게가 네, 상당한데 세탁소가 저희 집에서 가깝기는 해도 그거를 이 여름에 들고 갔다가 또 들고 와야 되는 것도 좀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던 차 알아보니까 또 세탁 서비스라는 게 어떤 플랫폼이 제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장맥주님이 또 열심히 검색해서 쓰시게 됐죠. 처음에는 좀 실망했었어요. 처음에는 여기 뭐 생활 서비스를 한 바구니를 집 밖에 내놓으면은 자기들이 수거해 가서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보였거든요. 네. 근데 갖고 갔더니 검수해가지고 막 8,000원짜리 셔츠인데 이거는 뭐 셔츠 서비스라 가지고 빨래 뭐 12,000원 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 막 갑자기 3만 원, 4만 원 뭐 이렇게 돼가지고 5만 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이렇게 멋대로 요금을 매기는 거야? 이런 좀 제가 기분이 기억하는 안 게 좋았었어요. 그 안에 저희가 담요하고 셔츠 하나를 넣어놨었거든요. 네, 저희는 그냥 그걸 물빨래 해줄 거를 기대했는데 네, 그걸 굳이 거기서 분리해가지고 이불 빨래 얼마, 셔츠 하나 얼마 이렇게 해서 따로 차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뭔가 싶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서비스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동네 빨래방을 또 계속 이용하다가 어느 날 문득 다시 장맥주님이 가보셨더니 또 뭔가 개선이 되어 있었죠. 네. 동네 빨래방도 뭐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해서 이 플랫폼, 세탁 플랫폼 한 번만 더 이용해 보자 했더니 이 세탁 플랫폼에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무슨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어요. 뭐 아직도 빨래방을 이용하세요? 뭐 이런 식의 광고 문구를 걸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걸어놓은 거 전부 다 그냥 커다란 세탁통에 넣어가지고 예, 네, 그 어떤 빨래 가격에 용량은 제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90리터였나요? 80리터입니다. 80리터. 근데 80리터면 저희 두 사람이 일주일 내내 써도
80리터가 안 나옵니다. 네, 여름이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80리터라는 빨래량은 상당히 많은 거더라고요. 네. 그거 넘어서 빨래 하시는 분들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빨래를 지금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세탁기랑 건조기는 아예 안 쓰시나요? 아예 안 씁니다. 아,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네. 제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구독 서비스에 갖다 바치는 돈이 전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네. 구독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본적으로 BM으로 네. 붙이고 있긴 한데 사실 우리한테 낯설거나 생소한 건 아닙니다. 네. 원래 월세라는 게 구독이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여러분 월세를 왜 안 그쵸. 살까요? 네. 우리가 그리고 월세가 많아진다고 왜 화를 낼까요? 왜냐하면 월세에 들어가는 돈은 고스란히 이제 사라지는 돈이거든요. 그쵸. 그냥 그건 아무 곳에도 쌓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는 전세 제도를 아쉬워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악착같이 구독 서비스가 아무리 많이 생겨봐라, 내가 구독하나 이런 마음으로 네. 구독을 절대 안 하게 됐는데 네. 요 참에 제가 아프면서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를 이 이외에도 네. 빨래 구독 이외에도 사실은 제가 원래 그 로봇 청소기를 돌리면서 좀 청소를 그냥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했는데 네. 이제는 청소 도우미 분을 파견하는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우미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 집을 봐주고 계시죠. 아, 청소 도우미 또 구독을 하시는군요. 네, 사실은 이 청소 도우미는 청소 서비스는 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저희 예전에 신혼 때 네. 저희 두 사람이 다 직장에 다니느라고 바쁠 때 그때 사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인가? 그냥 가끔 이용했어요. 그냥 가끔 이용했는데 네. 한 달에 한 번 집 청소를 하니 얼마나 집이 더러웠겠습니까? 아, 저희가 좀 청소를 하다가 보름에 한 번씩 약간 대청소하는 기분으로 모셨었는데 대청소 그때는. 기분이었죠. 네. 요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네. 청소 도우미 분을 부시고 그리고 지금도 청소하긴 해요, 저희가. 네, 그렇죠. 그렇죠. 매일매일 하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청소 도우미 서비스를 받다가 제가 조금 불만이 있었던 점은 뭐냐면 이 도우미 분들이 오셔가지고 매번 다른 분들이 오시는데 네. 이 처음에 설명을 되게 많이 해드려야 돼요. 네. 청소 도구는 어디에 있고 네. 이 청소는 어떻게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야 돼가지고 그게 좀 귀찮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청소 도우미 분도 일일이 많이 물어보지도 않으시지만 또 같은 도우미를 계속 부를 수 있게끔 기능도 있죠.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전에 왔던 도우미 여사님 오시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원래 이제 수술 전에는 잘 안 쓰시다가 이제 구독 서비스를 쓰시게 됐군요. 시간도 좀 모자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독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빨래방에 대해서 되게 좀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네, 빨래방 아주머니랑 또 좀 친분도 쌓였잖아요, 장명수님이. 네. 근데 이제 그 빨래방은 어떻게 보면 매주 꼬박꼬박 오던 손님이 발길을 끊게 되었는데 그 네. 이유도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그분께서 이걸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빨래방에서 배달을 해주실 수는 없고. 그쵸? 네. 그러면 가게를 비우셔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빨래가 되게 양이 많아가지고 네. 그분이 그렇게 배달하실 나이가 수는 좀 없을 있으셔서 거예요. 네, 배달도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가 동네 작은 이 소상공인들을 다 집어삼키는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근데 이게 뭐 저희가 뭐 그렇다고 빨래방을 계속 쓰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참 그렇죠. 복잡합니다. 네, 저 역시도 좀 씁쓸하고 미안한 마음이 섞이면서 그러면은 우리의 해결책은 뭘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물건을 안 사고 생활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참 신기한 경험이에요. 저희는 결국 세탁기, 건조기를 안 쓰면서 살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도. 그렇죠. 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지금까지 김세섬이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